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도 미국 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인학생회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한인학생회. 저는 미국에서 박사를 했죠. 석사도 하고. 그러면서 한인학생회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한인학생회가 꼭 필요할까 생각하면 필요하긴 해요. 왜냐면 제가 맨 처음에 미국에 처음 내렸을 때 저도 미국인들이 봤을 땐 촌놈이었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것도 몰랐어요. 그 동네에 아파트 구하는 법도 몰랐고 차 사는 법도 몰랐고 이런 거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가면은 한인학생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드미션을 받잖아요. 어드미션을 받으면 이제 한인학생회에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한인학생회에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 제가 그 과사에서 문의해보니 님이 이번 학기부터 저희 학교에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연락 오는 한인학생회도 있고요. 본인이 이제 찾아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학생회마다 이제 얼마나 액티브하냐 그 차이인데, 어쨌든 제 석사 때 제가 다녔던 학교 같은 경우는 한인학생회가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신입생이 들어오면은 지들이 찾아가지고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석사 때 어드미션을 받았는데 한인학생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한인 모임입니다 하면서 저희 그 모임이 있으니까 나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출국 전 모임까지 있어. 심지어 뭐 서울 지역 모임, 뭐 부산 지역 모임, 뭐 대전 지역 모임, 뭐 이런 지역 모임까지 있어요. 그래서 지역 합격자들 모여가지고 출국 전 모임을 해가지고 근데 출국 전 모임은 가기 싫더라고요. 저는 딱 어떤 생각이었냐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뭔가 단합이 강력한 조직들은 항상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 전 제가 서울 사람이어가지고 이번에 자기네 학교 붙은 사람 서울에서 출국 전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뭐 한 10몇 명 되니까 서울 어디에 어디 술집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 갔어요. 그 약간 대학교 OT 같은 느낌 날 것 같아가지고 안 갔습니다. 가서 술 마시고 선배 온 사람 있으면 소개하고 서로 통성명하고 연락처 돌리고 술 마시고 그런 모임이 이렇게 뻔하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막상 도착을 했는데 한인학생회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아파트를 구해야 되는데 아파트를 어디가 좋은지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그 한인학생회가 필요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에 1년 이상 산 한국인들의 어떤 한국말로 이렇게 해주는 코멘트가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맨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집 소개해주는 에이전트 같은 데 있거든요. 그런 데서 컨택을 해가지고 집을 알고 싶다고 했는데 백인 여자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처음에 영어도 안 되는데 제가 이쪽에 아파트를 구하고 싶고 저는 월세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쭉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이 골라주긴 하는데 여기 가봅시다 하고 이제 이제 나중에 수수료 떼가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 한국인이 딱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한인학생회가 좀 필요하긴 해요. 그 한인학생회 선배들이 그런 거 이렇게 쭉 알려주니까 초반엔 필요한데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미국 생활 적응했다고 싶으면은 한인학생회하고는 좀 손을 털어야 돼요. 저는 석사도 미국에서 했고 박사도 미국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석사 때는 한인학생회에 이제 종종 이렇게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인학생회 형들 좀 많이 알게 되고 누나들도 좀 알게 되고 그랬었는데 사실 좀 한인학생회에 가면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미국 교포가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나고 자란 교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지 문화에 어두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 도토리 키재기야. 누구는 미국에 간 내린 거고 누구는 그래도 간 내린 상태에서 1년은 이 동네 살아봤다, 2년은 이 동네 살아봤다,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얻을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유학생들이라고 해서 영어를 다 잘하지 않아요. 뭐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뭐 고향 돌아가서는 영어 잘하는 척하지만 이 사실 유학생도 영어가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미국 돌아가는 걸 볼 때 한국 뉴스를 봐. 한국 뉴스의 외신, 뭐 뉴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더라, LA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더라, 뭐 시카고, 뭐 시애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더라. 그 한글로 검색해봐. 한글에서 뭐 이렇게 검색창에다가 뭐 예를 들면 뉴욕 사시는 분들이면 뉴욕 한 뉴스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나오는 개인 방송이나 뭐 아니면 한국 그 대형 미디어의 외신 뉴스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왜곡된 시선으로 미국을 보고 있어요. 모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학생들이랑 자꾸 어울리면은 미국을 이해를 못해요. 아시겠죠? 제가 조금 전에 그냥 궁금해가지고 오랜만에 생각나가지고 제가 나왔던 그 박사 한인 학생의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졸업하고도 그 아이디랑 비번을 삭제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저는 거기에 접속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오랜만에 옛날 생각 나가지고. 근데 거기 가보면 취업 게시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취업 게시판? 이게 뭐냐면 한인 학생회가 운영하는 취업 게시판인데, 이제 한국 대기업이 좀 명문대들은 매 학기마다 인사과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옵니다. 한 인사과장이랑 인사과 뭐 임원, 인사과 과장님들 한 대여섯 명이 비행기 타고 와요. 그래서 명문대들은 그 매 학기 학생회관 같은 데를 예약을 한 다음에 거기서 캠퍼스 리크루팅 행사를 해요. 그래서 뭐 무슨 기업, 무슨 그룹, 뭐 무슨 사업부, 뭐 캠퍼스 리크루팅 이렇게 막 현수막이 걸리고, 가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한국말로 막 서로 거기 이렇게 출장 뷔페 같은 거 불러놔가지고 뷔페 음식 먹으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면접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회사에 왜 관심 있냐, 당신 전공이 뭐냐 해가지고 막 좀 괜찮은 것 같으면 이력서 보내라 해가지고 막 그 면접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인 학생이 자꾸 들락날락 하면은 그런 한국 기업들의 소식에 빠삭하게 돼요. 근데 자 봐봐요. 저는 지금 실리콘밸리 살고 있잖아요. 그쵸? 실리콘밸리의 핫한 트렌드는 뭐냐면 당연히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어떻게 만들 건가, 차세대 인공지능 어떻게 만들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한 핫 트렌드가 있는데, 한인 학생에 거기 들어갔더니 그 취업 게시판에 있는 글들이 다 한국 기업인데 다 배터리 회사 그 리크루팅 하는 글이 제일 많더라고요. 자 봐봐요. 실리콘밸리는 인공지능의 핫한 트렌드를 추구하고 있는데 한인 학생의 취업 게시판을 가면 배터리 회사들, 한국에 있는 배터리 회사들이 막 공대생들을 막 모집한다는 글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온도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인 학생에 자꾸 발을 담그게 되면 이제 그런 쪽이 괜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자꾸. 근데 사실 배터리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엔지니어인 제 관점에 봤을 때 싸구려 기술이에요. 싸구려 기술이라니까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 핫한 배터리,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전기차의 핵심 기술은 뭐죠? 한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배터리라고 착각하게 돼요. 아닙니다. 왜 배터리가 핵심 기술이에요? 당연히 아니죠. 제일 싸구려 기술이죠. 제일 싸구려 기술입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전기차의 자율주행을 담당하는 인공지능 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칩을 알고리즘, 그리고 그 칩에 어떻게 그 효과적인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그 인공지능 칩의 아키텍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면, 이게 거의 인공지능 전기차의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기차 하지만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를 이용해서 모터로 달리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걸 때문에 전기차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화된 자동차를 타려고 전기차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쓰는 핸드폰 제일 중요한 부분 뭘까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예요. CPU라고 할 수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입니다. 그 조그만한 칩이 있거든요. 뜯어보면 보드 한가운데 조그만한 칩이 있는데, 그 PC 같은 경우는 CPU를 달고 옆에다가 GPU를 달잖아요. 근데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이 핸드폰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CPU랑 GPU를 아주 좁은 공간에 때려 넣어가지고 하나의 칩으로 만든 아주 조그만한 칩이 있어요. 이게 스마트폰의 CPU라고 할 수 있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배터리는 아시겠지만 싸구려 부품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 쓰던 폰이, 예전에 쓰던 폰이 100만원짜리 폰을 쓴 적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안 씁니다만, 저는 이제 요즘 폰을 별로 안 좋아해서. 예전에 저도 100만원짜리 폰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한 2년 쓰다 보니까 폰이 망가지더라고요. 그 뭐 때문에 망가지냐면, 배터리가 이게 완충을 해도 뭐 한 7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인터넷으로 배터리만 따로 주문했어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드라이브 같은 걸 연 다음에 그 배터리 있는 부분만 제가 교체를 하고 다시 조립을 해가지고 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인터넷에서 배터리 살 때 든 비용이 배송비 포함해서 2만원이었어요. 2만원. 그 핸드폰은 100만원짜리인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핸드폰 납품가에서 아주 작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정말 하기 싫어하는 일이 배터리 비즈니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는 그냥 그 싼 동네에서 해외, 주로 아시아죠. 아시아에서 누가 싸게 만드는 배터리 그냥 사다가 장착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핵심 칩이죠. CPU라든가 인공지능 칩, GPU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한인 학생이 다니다 보면은 이런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한인 학생이 오랜만에 딱 들어갔더니 취업 게시판에 그냥 배터리 회사 광고만, 그냥 취업 인사과에서 올린 그런 것만 이게 아주 그냥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 트렌드가 아닌 거를 트렌드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박사과정 때 미국에서 그 한인 학생이 나갔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은 정기적으로 모임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시험 끝나거나 그러면은 학교 앞에 이렇게, 그 미국은 이렇게 학교 앞에 이렇게 피자 가게나 아니면은 저런 거 멕시칸 타코, 아니면 치킨, 프라이드 치킨 이런 거 파는 식당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그냥 모여가지고 이렇게 음식 시켜 먹고, 그러면서 맥주 한잔 할 사람 맥주 한잔 하고, 커피 마실 사람 커피 마시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저녁 먹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서로 네트워킹하고 그런 모임인데, 그때 대화들이 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 형들이 미국에서 다 박사는 하지만 미국이 뭐가 핵심 기술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맨날 한국 뉴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 테크 뉴스, 한국의 대형 신문사 가 운영하는 그런 포털 웹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테크 뉴스를 한글로 된 걸 맨날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 대기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술들이 막 거기에 빵빵 띄워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다 그것만 보니까 미국의 첨단 기술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특히 그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랩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끔 미국인들이 거의 없는 이제 후진국에서 온 외국인들로만 가득 찬 랩이 있거든요. 이런 데서 랩 생활하면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미국이 뭔지. 아시겠죠? 근데 저희 랩에는 제가 박사 때 있던 랩은 백인들이 제일 많았고, 그리고 소수의 유태인들이 좀 있었고, 근데 이 유태인들도 백인계 유태인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백인이라고 보면 돼요. 백인들이고, 이제 모두 백인들인 그런 랩에 저 혼자 동양인, 이런 데서 저는 랩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이 이게 완전 미국의 그 핫 트렌드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특히
박사과정 동료 중에 그 한 백인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그 미국의 유명한 모 주립대 그 공대 학과장이 자기 삼촌인 그런 여학생이 있었어요. 백인 여학생. 그 여학생이 하는 연구는 아주 핵심이겠죠. 왜 그럴까요? 그 삼촌이 그 어떤 모 학교 그 공대 학과장이기 때문에 이 미국 공대의 로드맵을 다 알고 있는 삼촌이 요거 공부하고 콕 찍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콕 찍어준 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첨단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아시겠죠? 근데 저도 그들과 같은 랩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첨단 로드맵이 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참고로 제가 있었던 랩은 이제 생체공학을 연구하는 랩이었어요. 컴퓨터와 인간을 결합하는. 그래서 그 빅픽처는 뭐냐면 인조인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고 인간의 몸과 컴퓨터를 연결해서 인간을 사이보그화하는, 마치 영화 터미네이터 같은, 혹은 그 공각기동대, 일본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 같은 그런 사이보그화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첨단인 거예요. 그런 데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한인 학생에 나가면은 형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자동차 엔진 막 연구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새 한국에 그 모 대기업이 새로운 신형 자동차를 나왔는데 그게 자체 개발한 뭐 무슨 엔진이고 막 그런 얘기 막 하고, 거의 이제 그 굉장히 한물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갭이 너무, 온도차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인 학생이랑 어느 정도 좀 선을 긋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도 영어가 그 외국인들만큼, 한국인이 외국인이지, 그 미국 내국인들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 미국의 주류 사회랑 그 소통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한국 뉴스, 테크 뉴스를 보고 내가 뭘 공부할지를 정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미국은 저 앞서서 가고 있는데 한국 대기업은 사실 많이 뒤쳐져 있거든요. 근데 한국 뉴스는 한국 대기업 위주로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매우 뒤처진 그런 분야를 자꾸 뻥뻥 띄워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인 친구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다행히 미국인들만 있는 그런 랩에서 생활했단 말이에요. 지도 교수도 백인이고 랩 구성원들도 박사과정 학생도 다 백인이고 거기에 간간히 유태인들 섞여 있고 뭐 그런 랩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아주 그 최강의 랩이죠. 최강의 랩이에요. 미국의 그 기술의 로드맵을 다 꿰뚫고 있는 최강의 랩이었어요. 이런 데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앞으로 나가는 길을 저는 다 알게 됐어요. 아시겠죠? 미리 얘기해 드릴까요? 저는 알고 있는데 얘기해 드릴게요. 앞으로 현금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 암호화폐가 공식 현금이 되겠죠. 그렇다고 암호화폐 투자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그 암호화폐는 다 실험용 버전이고 이제 공식 암호화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세계인들이 쓰는 화폐가 하나의 암호화폐가 될 겁니다. 그러면 결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손의 피부 밑에다가 조그마한 마이크로칩을 이식을 받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단말기에다 띡 하고 되면은 이제 결제가 다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인공지능 많이 쓰시죠. 그리고 스마트폰도 많이 쓰시죠. 앞으로 스마트폰 없어집니다. 그걸 없어지고 그 이마의 피부 밑에 또 조그마한 마이크로칩을 앞으로 인식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님들의 정신세계가 와이파이에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뭐 검색하고 싶으면 생각으로 검색이 되죠.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인공지능 서버와 생각으로 연결되죠. 이게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도 실제로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결국에는 인간의 뇌와 결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결국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기업들은 외부에 대형 서버를 가지고 있고 그 서버가 인간의 의식 세계와 접속이 되고, 뭐 그러면 그 시술 받는 게 굉장히 인기죠. 지금 성형수술도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받잖아요. 성형수술 받아서 예뻐지고 잘생기게 해주면 면접 잘 되고 사회생활 용이하니까 사람들이 성형수술 잘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뇌에다가 전자칩 받고 그런 거를 아주 오픈마인드로 생각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올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어쨌든 시대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 대기업이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뒤처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뭔가를 공부하려고 할 때 한국 대기업이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쓰면 안 돼요. 마음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한인 학생의 형들이 다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게 미국 문화를 몰라서죠. 미국인들의 흐름을 몰라서. 근데 다들 미국에 실패하고 돌아가면서 뭐라고 투덜거리냐면 이게 인종차별이구나. 말로만 듣던. 역시 미국 사회는 내가 백인이 아니어서 인생이 안 풀리는구나. 뭐 이런 소리를 해요. 자기가 한국 신문 보면서 미국의 트렌드를 못 읽었으면서. 아시겠죠? 저는 당시 랩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았어요. 그래서 랩 친구들이 가끔 파티하거든요. 파티하면 꼬박꼬박 가지고 랩 친구들이랑 관계를 유지하기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백인 친구들이랑 캠퍼스에서 막 히덕거리면서 지나가고 있으니까 한인 학생의 형들이 나한테 나중에 너 배신자라고 그러더라고. 배신자. 한국인 친구들이랑 안 놀고 맨날 백인들이랑만 놀고 너 배신자. 이게 배신자예요. 미국에 왔으면 미국 현지인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당연하고 사회생활에 훨씬 보탬이 되는 건데. 아시겠죠? 그 형들이 근본적으로 그렇게 백인들이랑 못 친했던 이유는 교회를 안 다녀서 그래요. 저는 저희 랩 친구들이랑 친했던 이유가 그 학교 앞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에 일요일날 가면은 저희 랩 애들 거의 거기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랩 애들이랑 랩에서도 생각하지만 교회 가면 또 교회에서 계속 보고 그랬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더 친해질 수 있었죠. 근데 그거 알아요? 그 미국 애들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주류이긴 하지만 그 미국도 이제 기독교 문화라는 게 사실 성경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탄 숭배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악마인 사탄 그걸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좀 보기 힘든 일인데 미국에서는 그래요. 랩에 사탄 숭배자가 한 2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뭐 교회에 안 나오고 일요일날 뭐 사탄 종교 시설 가겠죠. 사탄 숭배자가 2이나 있었어요. 근데 사탄 숭배자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심볼이 있어요. 심볼이 막 책상 같은데 막 이렇게 스티커 붙여놓고 막 그러거든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책상 같은데 막 성경책 놓고 막 십자가 스티커 붙이듯이 걔네들도 걔네들만의 또 그 심볼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미국 문화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랩 생활할 때 미국까지 가가지고 왜 미국에 가는지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미국 왜 가시죠? 미국의 첨단 기술과 그런 거를 배우고 그 다음에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좀 부족한 점들 뭐 연구할 때 위아래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뭐랄까 좀 한국에서는 야근을 너무 많이 하고 막 그런 단점들 있잖아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쵸? 미국이라는 세계 강대국이 왜 그렇게 강대국이 되었는지를 배우러 가는 게 미국 유학인데 거기까지 가서 한국 한인 학생이랑 놀면은 님 인생에 큰 손해예요. 그쵸?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최고의 루트는 뭐냐면 미국 내국인이 많은 랩을 선정하고 한국인이 없는 랩을 선정하고 한인 학생회를 안 가는 게 좋은데 사실 근데 안 가기는 불가능하고 뭐 처음에 가면은 이제 궁금한 게 있거든요. 뭐 자동차 어디서 사냐, 핸드폰 어디서 사냐, 뭐 이런 거는 처음에 이렇게 미국 친구들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한국 친구들 사귀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초반에 필요하긴 합니다. 그건 인정인데 어느 정도 나중에는 선을 그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미국 현지인들과 친해지면서
이제 미국에서 교회 다니고 뭐 그러는 게 짱이죠.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